이게 워낙 이 일을 할 때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이게 밑받침이 돼 있지 않으면 이 영업에서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첫 시간에 1시간 동안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렇게까지 이 목표라는 것이 중요하냐? 라는 것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까지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 영업을 잘하려고 했을 때 조건이 하나는 영업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고 또 이 영업적인 지식과 전문적인 지식을 겸비함과 동시에 이제 정신적으로 그 어떤 태도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어떤 이 영업을 할 때의 사고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잘 깔려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 내가 이 직업을 통해서 내가 이 안에서 어떠한 목표를 이루어야 될지에 대한 그 아주 강렬한 목표의식 요 네 가지가 이제 잘 어우러지면 결과는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뭐 이 목표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두 분께 이제 말씀을 이제 많이 드리겠지만 그 크게 봤을 때 요 네 가지의 관점으로 요 네 가지를 잘 습득하고 잘 지켜나가면 결과는 정해져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회사에서 인당 그 바라는 바가 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연봉 2억인데 요거 말고 3억으로 제가 원래는 마음속에는 늘 3억이에요. 이게 3억이 되려면 월에 회사에서 250만 원씩 경영인 정기라는 상품을 판매하게 되면 대략 연봉이 250만 원씩 했을 때 25차에서부터 3천만 원씩 월급을 받아요. 거의 뭐 3억 한 5천 정도가 될 거예요, 연봉으로. 그래서 250만 원씩만 하면 3억에서 이제 3억 5천에 이제 연봉을 받게 되는데 그 250만 원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잘 안 잡힐 거예요. 과거에 보험 들으신 적 있으시잖아요. 회사에서도. 예. 네. 혹시 과거에 보험 들은 적 있어요?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저희 어머니가 실손보험하고 이런 거 제가 아, 그렇게 그래요. 자, 그러면 실손보험 어머니께서 들으신 거 윤성현 씨는 기억이 나요? 얼마였었는지? 그 월납보험료 예. 한 8에서 10만 원 정도 됐어요. 네, 80만 원. 네. 혹시 예전에 회사에 들으셨을 때 보험 뭐 어느 정도, 그러니까 얼마짜리 들었었다 기억나시는 게 있나요? 보험이 아니고 저는 이제 그때 회사 할 때 찾아오셨던 네. 회사 어느 회사인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네. 그냥 수수료 드려도 돼요. 그러니까 수수료 얘기하셔서 네. 수수료를 드렸고 회사에서는 화재보험 공장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화재보험하고 뭐 그런 것들 개인적으로도 보험 드신 거 없으세요? 개인적으로는 뭐 여러 개 들었었죠. 네. 뭐 종신보험도 들으셨고. 기본적으로 들으시고 종신보험은 그때 얼마씩 매월 나이가 있어요? 15만 원 정도 네? 했던 거 12만 원, 15만 원 네. 정도. 제가 왜 지금 이 질문을 드리냐면 250만 원이라는 개념을 머릿속에 좀 이렇게 그 나름대로 좀 이렇게 그 심어 드리려고 이제 질문을 드린 건데 여기 바깥에 숫자 적혀져 있는 거 맞죠? 사실 매월 250만 원을 한다라고 하면 두 가지 관점인데 하나는 어렵다라고 하는 관점이고 하나는 쉽다라는 관점이 있어요. 뭐 이게 말인지 이게 뭐 이게 뭐 250만 원이 그럼 쉽다는 거야 어렵다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250만 원을 달성을 하는, 그러니까 250만 원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보통 일반적인 회사에서 이제 저도 이제 계속 이제 현장에 있잖아요. 예. 100만 원 정도는 그냥 충분히 내가 가입할 수 있는, 우리가 적어도 만나고 있는 회사에서 DB를 제공해서 내가 가고 있는 회사는 100만 원 정도는 누구나 어느 회사나 가입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보험을 하나 좀 들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아는 사람이 와서 보험을 든다라고 하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10만 원 정도 이렇게 내가 정도 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그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그 10만 원과 법인에서의 100만 원은 거의 좀 같은 개념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100만 원은 125만 원하고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봐요.
그 법인의 또는 개인 회사의 어떤 대표 되시는 분들이 100만 원과 125만 원에 대한 어떤 이 금액에 대한 차이는 크지 않을 거라고 봐요. 25만 원 차이지만. 그래서 125만 원짜리를 두 개를 사면 연봉이 그냥 3억에서 3억 5천이 되는 거예요. 물론 25초에서부터 그 받는 금액이 대략 한그 2,500에서 3,000 정도 받으시는 거예요. 매월. 꾸준히 250만 원을 한다 그러면. 그리고 이제 지금 250만 원을 이번 달에 했다. 그럼 이제 다음 달에 그 600%를 받는데 거기서 이제 섭외 50%를 빼고 나면 만약에 그 250을 하게 되면 6, 5, 30, 1,500인데 거기서 이제 250만 원을 빼야, 그러니까 그 125만 원을 빼야 되니까 1,375만 원을 이제 수령하게 돼요. 그게 이제 9개월치 선지급이에요. 그 250만 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내가 지금 내고 있는 보험료 또는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개념으로 봤을 때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는데 밖에 보면 평균적으로 봤을 때 250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또 그러니까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는데 왜 그러면 250만 원 하는 사람이 물론 얘가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왜 그럴까? 혹시 250만 원을 넘기는 사람이 숫자가 적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라고 하고 제가 왜 그럴까요? 라고 질문을 드린다면 일단 윤성윤 씨부터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 저는 네. 바깥에서 있는 곳은 조직 아니면 개인이 할 텐데 네. 개인으로 하면 첫째로 그만한 의지력이 절대 없다. 회사 시스템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런 그런 조직화된 곳을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네. 이게 사람들을 뽑는 데 비중이 치중돼 있다 보면은 분명히 오합지졸 군대 확률이 네. 크다.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 선택한 이유이기도 한데 네. 소수 정예병 분들이 네. 이렇게 쭉 있고 이게 정서적으로 계속 섞일 수가 있으면서 그 속에서 성장하는 게 엄청 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네. 지금 얘기한 부분이 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질문한 거에 대한 정답은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지금 정답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제 김석철 씨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지속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지속하기가. 예. 아. 그러니까 어느 달은 가능한데 네. 그걸 계속 해내기가 네. 되게 어려울 거예요. 아, 그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것도 정답에 들어가는 거죠. 그럼 왜 사람들이 250만 원을 하지 않을까? 제가 30살에 대한생명에서 5년 정도 근무를 했고 이후 3년 동안 AI제에서 이제 관리자로 매니저로 3년 동안 근무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업을 지금으로부터 그 몇 년 전이야? 네, 제가 38에 했으니까 지금 56이니까 거의 20년, 20년 만 됐네요. 그 20년 동안 아니 26년, 28년 동안 봤을 때 딱 한 가지 이유예요. 딱 한 가지. 왜 사람들이 그러면 그 250만 원을 넘기거나 어떤 조직에서 바라는 어떤 그 목표를 초과하는 사람이 초과 달성하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적을까? 그 이유가 뭐냐면 혹시 윤성현 씨는 한 달에 생활비가 얼마 있으면 될까요? 최소 생활비 말씀드리나요? 네. 뭐 이렇게 난 한 달에 이 정도는 있어야 돼.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한 달에 필요로 하는 금액이 있으니까요. 제 기준에서 필요로 한 건 딱 쓰기만 하면 한 400만 원 정도. 400만 원. 네. 그 여기서 연봉을 이제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내 연봉을 이제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럼 어느 정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연봉 5억 받고 싶습니다. 네. 저 김석철 씨께서는 한 달에 생활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실까요? 현재 가족이 있으니까 네. 저는 7, 800 정도 이상? 예. 최소한 그렇게 들어가죠. 만약에 일을 하시면 연봉을 얼마 받으시면 좋을까요? 저는 1억을 넘기고 싶습니다. 네. 충분히 가능한 숫자인데 거기에는 아주 치명적인 아주 진짜 이 크리티컬한 이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해요. 세상과 나와의 타협 지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스스로 한계를 긋는 거예요. 그 한계가 뭐냐면 난 한 달에 800만 원만 있으면 돼. 예를 들면 난 한 달에 1000만 원만 있으면 돼. 이거에 딱
그 생각이 고정되는 순간 나는 그 능력자 위너에서 무저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100만 원 하는 사람은 원래 이게 월납 초회복리로 이 사람은 200만 원 할 수 있어요. 200만 원 하는 사람은 300이나 500만 원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이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벌면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근데 나는 한 달에 1000만 원만 있으면 돼 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 능력은 그냥 안타깝지만 좀 아쉽지만 거기에 딱 고정이 되고 그거에 딱 고정되는 순간 연봉 2억 5천 3억 원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자이든 타이든 간에 그 동기부여를 받아야 되는데 이 동기부여를 받지 않으면 그 자연의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 그래요. 이 자연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건 뭐냐면 의와 식과 주만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동기부여를 안 받으면. 그러니까 내가 동기부여를 받지 않는 순간 그냥 동물로 전락을 해버리는 거죠. 여기서 동물로 전락한다라고 하는 가장 큰 그 구분을 짓는 그 기준이 뭐냐? 결국 목표가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이에요. 근데 물론 1000만 원도 목표일 수 있죠. 그럼 우리 회사 시스템상 100만 원만 하면 1000만 원 받는 거예요. 사실은 100만 원 하면 1500, 연봉 1억 5천 정도가 돼요. 먹고 사는 지장 없잖아요. 근데 그만 이상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틀에 자기를 가둬버리는 거죠. 너무 안타깝죠. 이게 250만 원이 아무것도 아닌데. 그리고 거기에 내가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나를 가두는 그 순간에 내 능력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쓰고 있는 왕관도 이 금에서 이게 황동으로 변해버리는 거죠. 내 능력이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250이라고 하는 그 숫자는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다, 굉장히 쉬울 수 있다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차이입니다. 근데 훨씬 더 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나를 딱 맞추는 순간 내 능력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아쉽지만 그 250만 원이 하나가 안 어려운데 어려울 수도 있고 의미 없는 숫자일 수 있고 그래서 적어도 두 분은 내 능력을 이렇게 좀 과소평가하지 마시고 좀 올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거 있죠?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데 나 위에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나는 능력이 여기까지야 라고 누가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그냥 여기까지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하물며 내가 나를 여기까지라고 보는데 다른 사람들은 여기까지 보겠어요? 나보다 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아래로 보지. 내가 나를 못 믿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을 하겠어요?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꼭 생각을 하셔야만 됩니다. 실제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제가 앞서 얘기했잖아요. 두 분은 범상치 않은 거예요. 이 범상치 않다라는 건 잠재 능력이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죠. 그 능력을 내가 잘 쓰느냐 안 쓰느냐는 딱 한 가지.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내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내가 연봉 1억이다? 그럼 그게 한계예요. 내가 연봉 2억이다? 그럼 그게 한계입니다. 나는 연봉 5억도 받을 수 있고 10억도 받을 수 있어. 나는 그 이상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지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면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타성에 적기 시작하면서 자연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앞으로도 제가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할 내용이에요.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모든 교육의 가장 마지막 종착역은 정신교육이라고. 어느 자리에서든 두 분이 또 많은 교육을 하시기도 했었고 받으시기도 하셨겠지만 많이 가르친 그 입장에 섰던 적이 분명히 많으실 거예요. 저하고 제가 지금 했던 얘기를 어쩌면 똑같은 얘기를
그 누군가한테 했을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이 일은 목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목표가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자연의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 그래서 목표를 잘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목표를 달성한다라고 하면 필수적으로 어떤 하나가 있어야 돼요. 내가 목표를 달성하려면 필수적으로 그 무엇인가가 있어야지 그 목표가 달성이 조금 더 수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목표가 없으면 존재하지 않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목표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고 목표라는 단어가 이 지구상에서 없어지는 순간 이 단어도 없어집니다. 두 글자예요. 뭘까요? 열정. 딩동댕동. 아, 어떻게 그걸 알았죠? 유튜브에서 사장님? 봤습니다. 예? 유튜브에서 봤습니다. 아 그래요? 아 예. 그렇구나. 예측하셨구나. 예. 이거 뭐 들킨 기분인데, 예. 제가 그 열정이라는 그 단어를 굉장히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이 열정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열정이라는 건 목표가 없으면 진짜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이 열정을 국어사전에 있는 그대로 얘기한다면 하고자 하는 의지예요. 예. 근데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인데 뭐를 하려고 해야 될까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의지일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열정을 잠깐 얘기하면, 과거에 우리는 뭐 지금도 그렇지만 사랑을 해본 적이 있잖아요. 사랑을 해본 적이 있는데 사랑을 하게 되면 맛있는 걸 먹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날까요? 아, 행복합니다. 그것도 있죠. 어디 이 풍경이 좋은 데를 가요. 뭐가 생각날까요? 사랑하는 사람. 네. 네.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침 딱 눈을 떴어요. 뭐가 생각날까요? 그 사람. 네. 네. 오늘 하루 힘들었어요. 잠을 자요. 뭐가 생각날까요? 사랑하는 사람. 네. 그렇죠. 이 열정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이 사랑에서의 열정의 목표는 뭘까요?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 이 남녀 간의 이성 간의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그 목표는 그런 걸 텐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결국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뜰 때도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게 되고, 잠을 잘 때도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게 되고, 내가 맛있는 걸 먹을 때도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고, 좋은 걸 볼 때도 생각나고, 뭐 즐거운 일이 있을 때도 생각나고, 또 슬픈 일이 있을 때도 생각나고. 그렇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은 목표인 거잖아요. 그 목표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맞습니다. 맞죠?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에 그 목표가 내가 사랑했을 때 그 사랑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존재여야 됩니다. 그러면 일이 엄청나게 잘 되고 동시에 나는 엄청난 능력자가 될 거예요.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왜 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을까요? 왜 내 마음속에서 그 사람이 떨어지지 않았을까요? 왜 사랑하는 사람이 목표라고 하면 왜 목표가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을까요? 질문이 좀 어렵고 좀 애매한데 맨날 생각했잖아요. 떠날래야 떠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맨날 그 사람만 생각하니까, 맨날 그 목표만 생각하니까 여기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 목표를 내가 잊지 않게 하는 방법을 내가 터득을 하면 나는 굉장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표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 목표를 맨날 쓰는 거예요. 아니면 사랑했던 사람을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자기 전에도 생각하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생각하고, 예? 어디 갔을 때도 생각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여행을 가서도 현수막으로 자기 목표를 가지고 다니고, 여행 가서 콘도에다가 이렇게 딱 목표를 붙여놓는다고. 이게 뭐 옳고 그른 거는 나중 문제고, 어쨌든 그 목표를 잃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한테 우리 인간은 이 정보의 70%를 시각으로 받아들인다고 하잖아요. 물론 여성하고 남성도 차이가 있지만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그 목표가 보이는 데다 계속 나를 노출시키는 거죠. 또 목표를 내 시각에 계속 노출시키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내 능력은 현재 내 능력보다 그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하고 그거를 달성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다면 그리고 그 달성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정말 간절하다면 내 능력은 이제 엄청나게 갑자기 급상승하게 되거든요. 일단 이 일을 할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기본이 깔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없잖아요. 마치 그 생명이 없는 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영업을 하는데 이 두 가지를 안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식물인간일 수도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그냥 숨만 쉬고 살아가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스스로 동기부여를 해야 되는데 그 동기부여하는 방법은 끊임없이 내 목표를 내 머릿속에 상기시킨다. 그리고 끊임없이 적어본다. 그거를 누가 더 잘하느냐의 싸움이 이 영업의 싸움이에요. 누가 이 영업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누가 능력이 출중하느냐 출중하지 않느냐, 이거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어떤 싸움이에요? 윤성현 씨 한번 얘기해봐요. 누가 더 목표를 잃지 않고 오랫동안 자기 머릿속에 각인시킬 수 있느냐, 이 싸움이 그 사람의 능력의 높고 낮은 걸 평가하는 기준이 되거든요. 공감하나요? 네. 공감하시나요? 네. 그러면 지금서부터 우리는 정확한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그 어떤 열정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겨요. 그럼 목표를 달성할 때 이 목표를 그러니까 목표를 정한다는 게 엄청나게 어려워요. 그게 쉽다 그러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250만 원을 넘어가고 있을 거예요. 그게 어렵기 때문에 그 250만 원을 못 넘기는 거죠. 그러면 그 목표를 내가 설정할 때 이 목표를 내가 왜 이걸로 해야 되지? 우리가 과거에 버킷리스트 지금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단순하게 그냥 이거를 내가 해보고 싶다 이런 개념의 목표가 아닌 거죠.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으니까. 그러면 나는 왜 이것을 목표로 설정해야 되는지 그 의미가 그 목표에 정확히 깔려 있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목표는 내가 죽을 때까지 이걸 달성하지 못하면 나는 인간이 아니다라고 하는 확고부동한 그리고 정말로 확실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네.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목표가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도 의미가 없어요. 목표도 의미가 없죠. 목표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열정이 없는 거죠. 이게 목표가 사상누각이에요. 그냥 모래 이 해변의 바닷가에 내 목표를 적어놨는데 파도가 한번 왔다 가면 없어지는 또 모래로 만든 성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목표를 내가 왜 이것을 목표로 해야 되지? 하는 그 의미를 거기서 정확히 찾아내야 돼요. 그거를 누가 또 잘 찾아내느냐가 그 사람의 능력을 올리느냐 마느냐에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목표를 설정했다 이게 아니라 난 이 목표가 내 목숨과도 바꿀 수 만한 또 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 또 바꿔서도 충분한 의미가 있는 그 목표에 그 목표를 설정을 해야만 해요. 그 목표를 설정하지 못하면 다시 원래의 자연의 상태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 머릿속에 이 목표가 사라지는 순간 동물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의식주생활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빠른 시간 안에 그렇다고 바로 지금 정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거 하나만큼 내가 반드시 이루어야 되겠다. 근데 그게 커도 좋고 작아도 좋아요. 어떻게 보면 난 1,000만 원만 벌면 돼. 이 사람은 이게 자기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궁극적인 목표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감히 누가 그게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그 생각이 자신의 한계를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게 안 좋다라고 하는 거지. 난 목표가 이거야. 그걸 누가 감히 좋다 나쁘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절대 저는 그렇지 않고 누가 여기서 일을 하는데 전 한 달에 500만 원만 있으면 됩니다.
그것도 좀 아주 의미가 있는 목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에 500만 원만 벌어야겠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사람은 절대 그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네, 사람은 욕심이 끝이 없잖아요. 그 사람은 여기서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죠. 왜? 직장 생활하면서 500만 원을 받을 수도 있고. 예. 물론 이 영업은 내가 일을 하면서 약간의 노력만 대비해서 뭐 연봉을 6천 이상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일을 선택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어쨌든 그 목표는 그 자체로서 충분히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인간은 자기가 보다 더 나은 어떤 향상성에 대한 끊임없는 욕구,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자기가 바라는 바가 끝이 없을 것이다. 근데 결국 내적에서는 내가 바라는 목표와 내가 현재에서 궁극적으로 바라는 목표가 계속 상충을 하고 있는 거고 거기서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내가 거기에 맞춰져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구분짓는 게 이 목표를 왜 이걸로 설정해야 되는 그 당위성에 대한 그 이유가 정확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없잖아요. 그러면 안타깝지만 그냥 다시 자연의 상태계로 또 돌아가게 되는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 두 가지 나는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 근데 그 목표가 왜 이거여야 되지? 나는 왜 이 목표를 설정해야 되지? 그 목표의 그 의의를 정확히 근데 그 의의가 단순하게 난 이래서 할 거야가 아니라 내 목숨과도 바꿀 만한 왜 그래야지 이걸 달성할 수가 있는 거지 그냥 난 이거 할 거야 그러면 그건 목표가 아닌 거죠. 그리고 그걸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그 잊어버리지 않는 그 순간에 우리는 열정이 생겨나기 시작할 거고 인간의 몸은 목표가 정해지는 순간 그리고 그 목표가 정말 간절한 순간 자동 목적 달성 장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그냥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을 거쳐서 제가 목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저 역시도 세상하고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주변의 사람들 보면 야 욕심내지 말아라. 너 인생 길지 않다. 즐겨야 된다. 뭐 워라밸이 중요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자꾸 그거하고 타협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목표를 정할 때 그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 어떤 이유가 정말 확실하다면 세상과의 타협을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 목표를 정말 잘 설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많이 해보세요. 분명히 서로가 공감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게 워낙 이 일을 할 때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이게 밑받침이 돼 있지 않으면 이 영업에서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첫 시간에 1시간 동안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렇게까지 이 목표라는 것이 중요하냐? 라는 것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까지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 목표가 곧 나거든요. 그 목표 똑같습니다. 그 목표가 그냥 나예요. 그래서 아무튼 목표를 잘 한번 설정을 해보자. 그게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근데 그 설정하는 것도 본인이 설정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 목표를 설정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감히 누가 그 목표를 설정하겠어요. 제가 신도 아니고 서로가 서로한테 그 어떻게 목표를 정하겠어요. 그래서 그 목표를 아무튼 잘 설정을 해서 그걸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그 목표가 절대로 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게 어떤 사람들 여기다 뭐 이렇게 이니셜 같은 게 뭐죠? 이거 타투 해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게 이제 다 그런 거죠.